안녕하세요. 깍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이 금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이 금 이야기는 아주 꾸준히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씩 계속 할 거고요. 그리고 사실 이 깍시 영상을 이전부터 좀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제가 이 금은 반드시 이 본인의 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중 들고 가자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오늘의 주제 금, 이 금으로 무조건 돈 버는 방법, 그리고 이 달러가 아니고 이 금이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제 영상이 처음이거나 그리고 최소 제 영상을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은 이 우측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아주 꾸준히 경제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할 것이고 물론 재미도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들려드리려고 하니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좌측 하단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금인가? 왜 깍시는 지속적으로 이 금을 포트폴리오 내 일정 비중 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걸까?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금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, 유튜브를 작년에 시작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 19년 3월에 이 매입해라, 지금 사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 금은 앞으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린다 라는 영상을 또 제작하고 또 올렸었습니다. 그리고 19년 8월 이 나름 이 딱 금이 고점인 국면에서도 금은 고점과 저점 따지지 말고 그냥 보유해라, 팔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요. 아마 그래서 이때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금을 이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도 보유 중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그리고 19년 9월에는 이 레이달리오의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재차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. 네 자랑하는 거 들으려고 내가 지금 내 소중한 시간 쪼개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다.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랐으니 적중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금을 이렇게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19년 9월에 이 금을 이야기한 지 대략 지금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, 앞으로도 아주 까먹을만 하면 금 이야기를 꺼내와서 다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드릴 거고요. 사실 이 금을 보유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금은 이래도 상승 저래도 상승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래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안전자산의 이 성격을 띠게 되고요. 또 하나의 저래도의 의미는 이 인플레 방어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래 이 달러 인덱스와 이 금 시세를 비교한 이 차트를 제가 들고 왔고요.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 IT 버블 당시에 이 금 가격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은 일단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후 중국발 이 사스 시기에도 금은 이렇게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. 이렇게 보면 요거 고작 요거 올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반등폭으로 보면 상당한 폭이 되고요. 그리고 08년 이 리먼 파산 시기에도 이 모든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금 가격은 이렇게 이 방어적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런 금은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내 재산을 이렇게 이 방어해주는 역할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중국발 근홈 등장으로 인해서 금은 다시 인기가 치솟고 있죠. 그런데 이 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띈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,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, 이 인플레 방어의 성격을 띈다는 것을 좀 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인플레 방어 성격이란 말은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이 상대적으로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가만히 앉아서도 이렇게 화폐 가치 하락으로 돈을 잃게 되는 거지만, 이 금을 보유하게 되면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
약세 시기를 보이며 하락하는 시기에도 이 금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래서 이 금과 이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를 띠면서 이렇게 이 데칼코마니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. 반면 이 최근의 지표는 이렇게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도 상승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요. 이는 이 과거 이 IT 버블 때처럼 이 불안한 국면에서 이 안전자산이 이렇게 덩달아 상승하는 시기가 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이 장기적으로 이 과거의 이런 시기처럼 이 금의 가치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산업 생산, 그리고 오일 시세, 그리고 금 시세를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차트를 보시면 위의 차트는 이 전 세계의 산업 생산 증가율을 나타내고요. 그러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플러스 국면으로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구나.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고요. 반대로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는 이 금 가격과 오일 가격. 우선 뭐 금부터 보시면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침체 중일 때 이런 침체 중일 때에도 딱히 뭐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받진 않고요. 오히려 뭐 상승하는 국면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뭐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이 산업 생산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 국면을 유지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해요. 그래서 금은 사실상 뭐 세계 경제가 불황이거나 호황이거나 딱히 상관없이 그냥 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상향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반면에 이번에 이 오일 가격 한번 보게 되면요. 오일은 정말 이 세계 경제가 이 호황의 국면에서만 이렇게 급하게 성장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펼치게 되고요. 아무튼 금은 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거나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앞서서 이 금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런데 뭐 저는 단기적으로 이 금은 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이후로는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완화된다면 금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의 차트는 이 금 가격과 구리 가격의 이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 차트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구리가 강세를 띠는 것을 의미하고요.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구리보다 이 금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 이 금이 이 구리보다 상당히 이 강한 추세를 띠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차트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 금이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상대적으로 이 구리보다 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아무튼 지금 상당히 이 금과 구리의 비율이 고점에 이르게 되고요. 그런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고점인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코스피의 저점을 의미하기도 했고 이미 지금 이 채널 이렇게 상단까지 자리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저는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이 차트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코스피는 저점 신호와 함께 이렇게 움직여 줄 것으로 좀 생각을 돼요. 그러니까 이 최근 금시세는 그야말로 안전자산의 이 성격을 띠고 있다. 이 성격을 띠고 또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19년부터 이렇게 강하게 흘러온 흐름은 이 미국과 이 중국의 이 무역전쟁의 분위기와 그리고 뭐 20년 들어서는 이란과 이 미국의 이 대치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런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금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을 띄었고요. 이 시기는 이 안전자산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미국채의 흐름과 이런 식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. 그래서 저각시는 이번에 이 중국 놈이 좀 완화가 되어 진정되어 나타난다면 다시금 금 가격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시기에 우리는 이 다시금 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
그래서 중국에서 온 놈이 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완화되기만 한다면 국채는 이렇게 다시 반등하에 움직일 것이고 금시세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적각시가 보기에 이 금이 다시금 조정을 좀 해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이는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,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무역전쟁 그리고 중국에서 온 놈까지 이런 대외 불안정으로 인해서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해왔고 이렇게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이런 식으로 강해져 왔지만,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,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무역전쟁 그리고 뭐 중국에서 온 놈까지 이런 대외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 금의 가격이 상승을 해왔고 이렇게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강해져 왔지만, 이하는 반대로 이렇게 인플레가 실현되고 이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과거와 같이 이런 달러 약세 시기에 이런 금의 상승, 이런 달러 약세 시기에 금의 상승, 그리고 뭐 최근 17년도에도 이 달러 이런 약세 시기에 이런 금의 반등, 그래서 뭐 지금과 다른 이런 설령 이런 반대 국면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금은 이래도 저래도 상승할 수도 있다,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적각시가 보기에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이 여파가 좀 잠잠해지고 안전자산으로 올라온 이런 금의 모멘텀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빠지고 김이 빠지면 이 시세가 좀 꺾일 수가 있고, 이때 우리는 이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그리고 뭐 끝으로 이 금융위기를 기다리면서 뭐 달러를 모은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뭐 모은다는 분들 제가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. 그런데 저는 차라리 이 금을 사겠다는 입장이고요. 그래서 다시금 말하지만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완화되고 분위기가 좀 풀리게 된다면 이번에 금을 좀 매수해서 그냥 이 매도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자는 것인데요. 중기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이는 모릅니다만, 이런 시세에 상관없이 이 매도 자체를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근데 뭐 이런 말 하는 것조차 되게 조심스러운 게, 이런 말 하면 꼭 며칠 안 돼서 너가 사라 해서 샀는데 떨어졌니? 꼭 일주일 한 달도 채 안 돼서 떨어졌니? 이런 개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, 제발 본인의 돈 본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뭐 그분들이 수익 났으면 일정 비중을 제게 떼줄 거 아니면 그런 말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중간에 뭐 또다시 쓸데없는 소리 좀 했는데, 아무튼 이 정리를 좀 하자면 1번 이 금은 1번 안전자산인과 동시에 2번 인플레 방어 성격을 띈다. 그리고 2번 뭐 금은 경제의 불황이나 호황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최근 이 18년 동안 이렇게 금은 이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 성격이 완화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면 이 시기는 이 매수의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4번 지금은 이 달러 약세 시기에 이 금의 가격도 덩달아 이렇게 동시에 상승을 해왔는데, 그런데 이 금은 사실 이 달러 약세 시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하는 법이고요. 그래서 뭐 이래도 저래도 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최소한 해지는 하고 수익은 내더라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깍시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 이 금은 일정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뭐 금에 뭐 너무 몰빵치게 되면 또 투자하는데 재미가 없으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금 시세가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금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설령 뭐 내일 당장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내 자산을 버팀목 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이 금 이야기를 뭐 근 6개월 만에 다시 하고 있는데, 또 나중에 잊을만 하면 금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.
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최소한의 보답이 되고자 솔직히 자료 하나하나 대충 하지 않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제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최소한의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. 추가로는 많은 댓글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